BC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점령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남겼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도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헌데 알렉산드리아는 영어식 이름이고 이집트에서는 알-이스칸다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앞에 알자가 없이 이스칸다리아로 부릅니다.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알렉산더의 앞자 R이 아랍어에서 자주 쓰이는 정관사 AL, R로 오해되면서 탈락한 후 중간 발음의 KS에서 K와 S가 뒤바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알렉산더의 이름이 이스칸드리아 혹은 조금씩 다시 변형된 형태로 대제국 곳곳에 그 자취를 남기게 됐습니다. 알렉산더 대제국은 지중해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파키스탄 북쪽 인도 서북부의 간다라까지였는데 동방원정의 중심지가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였습니다. 칸다하르 역시 이스칸다르에서 재변형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 이루어지자 많은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게 되면서 자연히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고 여기서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가 태어났습니다. 이어서 헬레니즘이 다시 인도 문화와 섞여 간다라 문화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간다라의 불교 미술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헬라클레스가 사천왕의 모습으로 변해 그려지는가 하면 힌두교의 신들의 장군인 스칸다 또한 위천 장군의 모습이 되었는데 스칸다 역시 이스칸다르 곧 알렉산더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알렉산더 대왕도 헬라클레스처럼 불교의 신으로 변신한 셈입니다. 이런 이스칸다르는 지명뿐 아니라 신 무기 이름에 붙여지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화 융합의 대명사인 알렉산더가 러시아나 북한, 아프가니스탄 등에서는 이스칸다르 이름으로 여전히 정복자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욕망의 그림자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아프가니스탄은 고대로부터 제국들의 길목이었습니다. 서쪽에는 페르시아 제국 현 이란으로, 동쪽은 고대 인도 제국, 동북쪽은 중국 및 서역과 이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왕 동방 원정의 가장 동쪽의 도시이자 중심지였던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칸다하르는 이 모든 곳으로 이어지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교육의 중심지였는데 바로 이곳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 정치 조직으로 결성된 탈레반이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은 흔히 열강의 무덤 혹은 제국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당대 최강국들이 이 나라에서 줄줄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대영 제국, 구소련이 모두 그랬습니다. 이번에 미국 또한 20년 만에 철수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그레이트 게임은 영국과 러시아 두 제국주의가 세력 확장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무대로 벌인 대격돌로 오판에 의한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자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까지 넘본다고 오판한 반면 러시아는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부동항이 필요한 자신들의 남진 정책을 방해하려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3차례나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점령했지만 결국 1919년 독립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아프가니스탄도 미국과 소련의 그레이트 게임의 재연무대가 되었습니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친소 사회주의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10년 후 반공산주의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소련은 아무 이득 없이 퇴각했어야 했고 이를 계기로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냉전은 종식되고 미국 세계 주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이를 감행한 알카이다를 응징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기지화를 막기 위해 침공했지만 20년이 지난 후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세력 공백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대영 제국 제정 러시아, 소련에 이어 미국마저 손을 떼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한번 제국의 무덤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철수가 꼭 모든 것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골칫덩어리를 안겨준 꼴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6월 파이낸셜 타임즈는 제국들의 무덤이 이제 중국을 부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 국경선 일부가 동쪽으로 길게 삐져나와 중국 신장 위구르와 닿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로부터 이곳의 무슬림 위구르족을 학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탈레반과 반탈레반 그리고 현 카불 정권 간의 내전이 전 세계 이슬람 무장 세력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시리아에서 이슬람 테러 집단 IS와 함께 싸웠던 위구르 테러범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계속 모여들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탈레반이 위구르 분리주의자들과 연대해 자칫 신장 위구르 독립 시도의 불씨가 될 수 있고, 이는 이어서 티베트 등 다른 소수 민족들에까지 자극이 되어 또 다른 분리운동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 중국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을 놓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통해 중국을 위협하는 그레이트 게임을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미군이 철수하자 이 지역의 힘의 공백이 중국의 서부 변경을 혼돈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비난하는 태도로 바뀐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에서 벗어나 중국의 발흥을 막는 데 자원을 쏟겠다고 합니다.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덫에 빠지는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소련이나 미국처럼 끝없는 전쟁에 빠지는 것을 결코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소련의 침공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이 미국의 반소련 세력 후원에 적극 가담하면서 중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좋은 기회였습니다. 9.11 테러 보복에 따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또한 중국에게는 영향력 확장의 호기를 제공했던 겁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늪에 빠진 덕분에 초강대국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중국이 과연 제국의 무덤의 덫에 빠져들는지 21세기의 그레이트 게임은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